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제는 그 주택급성 주택건설 사업과 그 대지 조성 사업이 그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자, 먼저 토지 등의 수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택법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수용의 주체가 정해져 있죠. 이때 토지 수용 주체는 공공사업 주체,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만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니까 등록사업자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민간사업 주체가 등록사업자잖아요. 이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공공사업 주체 하나요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사업 주체가 토지 등을 수용하더라도 수용의 목적이 이것이 됩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죠. 자, 공공사업 주체로서 국민주택 건설이에요. 국민주택 건설이나 아니면 그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할 때만 공공사업 주체에게 토지 수용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때 토지 수용할 때는 이제 그 토지 수용 요건이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주택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죠.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취법. 앞에서 다 배웠죠? 네, 공취법을 준용하게 되죠.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데 약칭해서 이제 공취법이라고 하는데 이 공취법을 준용하지만 절차상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특례를 인정하는데 어떤 특례를 인정할까요? 네. 자, 이 공취법을 준용하지만 사업 인정 고시를 할 때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이제 승인을 받으면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이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법적으로 의지에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급성 공공사업 주체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별도로 안 받아도 무엇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국민주택 건설이나 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버리면 이것을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주택법상 공공사업 주체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 신청, 보상금을 다시 한 번 더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자, 이 재결 신청 기간, 우리 공취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 즉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하도록 함이 원칙이지만 주택법상 공공사업 주체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사업 시행기간이죠. 주택건설 사업 시행기간, 국민주택건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주택건설 사업 시행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내내 가능하고 3년이면 3년 내에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자,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 무슨 법이 준용되고 어떤 절차상 특례가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제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 국공유지죠. 자, 이렇게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이것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때,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를 할 때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 즉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는 다 배웠죠, 앞에서. 주거지역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죠.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아니면은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 조합, 주택건설,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죠. 그래서 조합,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여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주택,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날부터 2년이에요.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그날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 건설을 하지 않거나 또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 조성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우선 매각을 했다면 환매 조치를 해버립니다.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 즉 받은 매수대금을 다시 지급해버리고 그 매도한 토지 소유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환매 조치. 그리고 우선 임대를 했다면 그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이런 자료 같이 볼까요? 2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때 이제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줘야 할 목적이 나와 있죠. 즉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고 임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2번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우선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로부터 2년 이내에 미칠 것이죠. 우선 매수 또는 임차로부터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조치할 수 있죠? 환매 조치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자, 한 지방시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의 채비지 매각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네,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미칠 것이죠. 그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국민주택 건설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2번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환지계획에서 채비지의 위치를 몇 번째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정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환지계획 수립 전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채비지를 하나의 단지,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 주어서 대규모 국민주택 건설 단지,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자,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하는 법률상 미칠 것이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준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택법상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매각을 할 때 그때 매각대금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양도가격을 정함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줄 것이죠.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택법상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매각을 할 때 매각대금은 감정가격, 매각의 양도가격은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임대주택 등 건설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토지 매수 업무 등 봅니다. 자, 국가하고 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사업과 대주택사업을 위한 줄 것이죠.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대통령 내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게 업무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주체는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을 했다면 그 매수대금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2 미칠 것입니다.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 내정하는 요율의 위탁 수수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위탁 수수료 지급하게 되는 것에서 제가 위탁 수수료 이렇게 뭐라고 했죠. 주택법상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2예요. 그리고 우리 앞 시간에 꼭 앞에서 공부했던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도 위탁 수수료가 나오는데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상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네, 주택법상 위탁수수 100분의 2 그렇게 크게 구별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네, 주택건설 사업 지원에 관한 문제였고 내용이었고요.